N사, 뭐 D사 이런 것처럼 건강보조제 이런 것들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저를 자꾸 시험에 빠지게 하시네요. 이거 편집이 잘 돼서 나가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기순 임상영양사님을 모시고 영양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가 도대체 뭐를 하는 걸까요? 급식하거나 이럴 때 그냥 일반 영양사라고 부르고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임상영양사는 우리 서울대병원 같은 이런 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치료를 돕기 위해서 네. 환자분의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관리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양 보충을 해놔야지 시술이나 수술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또 하시잖아요. 곰탕이나 뭐 삼계탕 네.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요. 먹어도 되긴 합니다만 그런 보양식이 일반적인 식품보다 더 도움이 된다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환자분들께서 그러한 식품들을 좋아하셔서 꼭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좋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 내내 그렇게 섭취하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간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검색창에 네. 간에 좋은 음식, 식품 이런 거를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식품들이 네. 나오고요. 건강보조식품, 민간요법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들은 검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간에 무리를 준다든지 간 독성을 유발해서 네. 오히려 간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다. 주변 분들이 더 챙겨주세요. 보호자분. 챙겨주는 게 오히려 사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간에 좋을 것 같아서 먹는 것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간들이기 때문에 간 절제, 간 이식 환자에서의 영양의 중요성 좀 다른가요? 다른 환자에 비해서?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양소가 간을 통해서 대사되기 때문에요. 네.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영양 불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그래요. 있습니다. 시술 혹은 수술하고 나서 금식을 오래 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수술을 했다고 해서 특정 영양소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금식을 유지했다가 식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소화에 용이하도록 죽식 그리고 부드러운 반찬 위주로 해서 한 2, 3일 정도 식사를 하시다가 일반식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밥이 맛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외부에서 좀 사오거나 사식이죠. 얼큰하게 끓여온다든지 해도 될까요? 수술 후에 2, 3일 정도는 외부에서 음식을 사오시더라도 죽식에 준해서 소화되는데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면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간 재생에 도움이 되는 음식 이런 게 있을까요? 간 재생, 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죠. 단백질이군요. 환자분들께 수술 후에는 고기. 생선이나 두부나 계란, 콩,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끼니 때마다 한 가지씩은 꼭 빠지지 않고 챙겨 드시라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임상영양사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음식들이 나오게 될 텐데 네네. 태어난 다음에는 결국은 환자분 본인 혹은 보호자분이 차려주시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신경 써서 먹으면 될까요? 수술 후에 금식에서 처음 식사를 진행할 때에는 죽식에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한 2, 3일 정도 이후에 소화에 불편감이 없다. 일반 식사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오는 일반 식사의 구성을 유심히 잘 살펴보셔서 일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식사를 사진으로 남겨서 가지고 가시기도 합니다.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혹은 임상영양사님을 따로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있을까요? 그럼요. 퇴원하시기 전에는 의료진께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퇴원 후에 외래 추가로 또 진료를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보는 중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의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양 교육이나 영양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약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간들간들이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퇴원 전에 단체 교육을 받고 퇴원을 네. 하시고요. 퇴원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영양사가 병실로 방문을 해서 개별 교육을 한 번 더 드리고요.
태어난 이후에는 외래 진료 보실 때 네. 또 외래 상담실에서 한 번 더 팔로우 영양 상담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프로토콜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역시 훌륭하네요. 서울대학교병원 간들간들입니다. 건강보조제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녹즙, 홍삼, 뭐 칡즙, 뭐 이런저런 다려낸 물, 맞아요. 상황버섯 우려낸 물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러한 건강 보조 식품들은 간에 무리 줄 수 있고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오히려 간에 손상을 더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군요. 한약도 마찬가지인가요? 한약 역시 농축된 것이죠.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좋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의 대사를 이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네, 뜻이겠군요. 간 이식 전후의 영양의 중요성 네.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식전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의 연구에는 그 이식 전의 영양 상태가 이식 이후의 예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고 향상시켜서 잘 먹어야겠군요. 그럼요.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조제 이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수술 후에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게 체중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중을 관리하면서 충분히 열량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중요할까요? 질문인가요? 단백질. 단백질. 수술로 인해서 아니면 수술 이후에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약물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체내에서 요구되는 단백질 요구량이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특히 또 단백질 식품을 잘 챙겨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V나 드라마에 보면은 이렇게 무균 처리, 무균실이라고 해서 투명한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음식도 잘 쌓여져서 창고 같은데 그걸 딱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간이식 환자도 그런 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멸균실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저희가 멸균식을 제공하는데 간이식 하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병실에 계십니다. 사실 이식하고 나서 사용하는 약제들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적윤식을 하라고 하는데 적윤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균이 하나도 없고 사실 그런 식사는 아니고요. 살균 처리된 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식을 받아보면은 모든 식사가 가열 처리돼서 익혀서 나온다. 사실 오승영 교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앞선 유튜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이식 후에 네. 먹으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음식을 제한하고 조절해서 먹어야 되는 것은 이식한 다음에 3개월까지 특히 그렇게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감염에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식품의 종류를 조금 제한하고 감염의 위험이 적은 식품 위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유 먹어도 돼요. 김치 먹어도 돼요. 과일이나 이런 거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생야채, 생과일 이렇게 익히지 않은 식품들 네. 이 두 가지는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포장된 제품들 네. 그러한 것들은 이미 다 살균 처리가 된 제품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개봉해서 드셔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물은 어떤 물을 먹어야 되나요? 물을 끓여서 드세요. 외출하시고 그런 경우에 생수 구입해서 드시는 거 권하고요. 만약에 가정의 정수기가 있어요. 네. 루틴하게 규칙적으로 필터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희 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드셔도 무관할 것 같은데 외부에 있는 정수기들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생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까고 네. 입을 대고 먹었어요. 한 2시간, 3시간 있다 다시 목이 말라서 그걸 먹어도 돼요? 아니면 네. 안 돼요? 안 됩니다. 물을 좀 낭비하겠는데요? 작은 포장으로 구입하시고 반나절 정도는 네. 크게 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입을 대지 않고 마신다고 하면요. 그렇군요. 생야채, 과일 이런 거는 3개월까지는 주의하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먹어도 괜찮다는 뜻일까요? 3개월 지난 이후에는 생야채, 생과일 드셔도 괜찮고요. 다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세척하고 헹궈서 드시기를 권하고요. 김치 같은 것들도 그 전에는 김치를 익혀서 볶아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 병원 식사에도 적윤식 제공되면 거기에 볶은 김치 같이 제공이 됩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껍질 까고 먹으면 안 될까요? 사실 이식 후에도 반드시 적윤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는 하되 꼭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건 아니네 일단. 하지만 현재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 내 지침은 일단 3개월까지는
주의하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과일 안에 당이 높다 이런 뉴스를 또 많이 봤거든요. 과일을 많이 먹어서 당뇨가 생겼다? 그건 아니군요. 라기보다는 혈당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과일의 섭취량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식 환자분들은 특히나 면역 억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당이 생기거나 워낙에 있던 분들이 잘 조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분들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간이 안 좋으면 같이 망가지니까요. 맞아요. 당뇨, 네. 콩팥이 안 좋은 네. 이런 신장 질환이 같이 있는 분들도 덜어 있으세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그 전에는 당 괜찮았는데 네. 이식하고 난 이후에 혈당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많이 둘중날 있으시죠. 툭하고 막.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인슐린이나 약물의 사용을 먼저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식 섭취하는 것 관련해서는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의 식사량을 유지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사탕이나 초콜릿, 과자 이런 단순당이 들어있는 네. 식품들은 가능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탄수화물 식품, 밥이나 떡이나 뭐 과일, 우유 이러한 것들은 본인한테 필요한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환자분 혹시 보호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건강한 간을 챙기기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열량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면서 대신에 어떤 특정한 식품이 아닌 다양한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해서 최대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간에 좋다더라, 뭐 간에 좋은 음식이다,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드시는 것들은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실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